디지스티의 방금 소개받은 디지스티의 오세훈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모듈형 탄성 구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지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유사한 그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특징점과 장점을 가진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나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소개를 이게 이제 다 코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사실 서울에 오면은 가끔씩 그 예전 시장이랑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은 오세훈이고요. 특별한 점은 이제 제가 일본 동경대학교의 전기공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학부부터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고요. 학부에서부터 일본에서 했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전기 그다음에 제어 쪽을 그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좀 탑 클래스로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많은 그런 야스카와 파낙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안에서 제 이제 전공은 전기공학과 안에서도 제어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회사랑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이제 박사 때 하드디스크 토시바라는 회사랑 하드디스크 정밀 제어를 했었고요. 그다음 박사 후반에는 이제 야마하 뭐 키보드 내지는 뭐 그 모터포트의 이제 엔진 같은 것도 유명하지만 스칼라 로봇을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야마하에서 만든 전동 휠체어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닛산이라든지 파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기 그 자동 튜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모든 연구들이 어떤 회사랑 같이 한 연구들이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히 이제 제가 박사 때 했던 그 휠체어 연구는 상품화가 되어서 야마하의 JX10이라는 새로운 그 전동 휠체어의 알고리즘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제 알고리즘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다고 했는데 한국에 막상 들어와서 이제 그런 뭐 비슷하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같이 뭐 코어 내지는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도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것들 기술들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 소개드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동영상을 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디지스테 로봇공학 전공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륨은 좀 낮춰주시고요. 예, 세 개 다 좀 클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로봇은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산업용 로봇, 뭐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 사용이 되어 왔고, 뭐 지금 액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술 한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실제로 제조하는 곳에서는 이런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로봇들은 사람의 협업, 저긴 좀 특별한 얘기긴 한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사람과 완전 분할된 곳에서 로봇만이 제조 활동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로봇도 사람이 움직이는 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사람의 어떤 그 동작이라 그럴까요? 그 재활에 많이 이용되는 그러니까 여지껏 이런 로봇 중심의 동작을 위해서 개발되던 로봇과는 다른 새로운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되고 있고 많은 이런 또 협업 로봇이라고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용 로봇은 뭐 사실 일본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에서 뭐 아주 뭐 큰 시어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새로운 저런 산업용 로봇에 뛰어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지만 이런 새로운 인간과 협업을 하는 협동 로봇은 새로운 이제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까지도 여기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저는 이거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예. 또 이런 역구동성 무저항 구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모터 쪽이고요.
볼 스크류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에 보신 것 같이 기본 모터에 볼 스크류를 연결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볼 스크류에 있는 마찰이라든지 어떤 그 감속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랑 부딪혀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어떤 특별한 저희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탄성형 구동기, 모듈형 탄성기를 이용을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정밀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드럽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워와 유연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 구동기 모듈을 만들어서 이 구동기 모듈을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가는 스토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면은 저기도 옆으로 가구나. 클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연구실 안에서 그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한 높이가 한 15에서 20cm 되는 아주 작은 그 로봇인데, 이 로봇 안에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저런 파워를 내매도 불구하고 이런 보여드렸던 어떤 파워랑 그런 딱딱함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큰 파워를 내지만은 간단하게 손으로 뭐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힘 제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단 큰 어떤 제조업보다는 현재 이제 사람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이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이렇게 그 재활이라든지 운동 이외에도 많은 산업용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동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큰 힘을 내기도 하고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이런 부드러움도 유연성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구동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구동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어떤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디지스트 로보암이라는 것을 사실 실제로 개발을 해서 2018년 그 아이크라라고 로봇 관련으로는 가장 큰 국제학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그 데모를 했고요. 그 데모를 하니까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 이분은 이제 MIT 네빌 호건이라고 이런 거 관련된 제 알고리즘을 제일 처음 제창하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연구자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스위스의 취리 공대에서 이런 역시 비슷한 그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스타트업을 만든 이제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 그 기술을 소개를 하고 역시 이제 만져보고는,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어를 해왔으니까 좀 더 제어에 포커싱을 해서 여지껏 구현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서 좀 인정받기도 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컴팩트 플래너리 기어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소형 탄성 구동기라고 이제 아니면 탄성 모듈형 액추에이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터와 많이 쓰는 이제 플래너리 기어입니다. 이까지는 이제 기존 모터 구조랑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들이 스프링을 장착을 했고, 이 스프링의 뒤틀림을 측정할 수 있는 엔코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그 플래너리 기어와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이제 플래너리 기어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그냥 하우징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어차피 써야 되는 그 스페이스를 저희들은 스프링을 붙여가지고 탄성을 가지도록 했죠. 그래서 모터가 플래너리 기어 감속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모터와 같이 큰 감속비를 가지고 큰 토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이제 스프링을 달아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의 힘을 작용한다고 할 경우, 여기 스프링이 이제 뒤틀림을 발생하게 되고, 이 뒤틀림을 앞에 보여드렸던 엔코더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은 기계적 설계를 이런 좀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만드는 거는 다들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것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왔던 알고리즘이긴 한데, 저희들은 자, 과연 이 그 기계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제가 또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 기계적 특징들을 이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저희들이 뭐 특허화 시키기도 한 탄성 구동기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이고요. 이 탄성기의 구조가 기계적으로 봤을 때, 동력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까라는 제 알고리즘까지 지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힘 제어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프링의 뒤틀림을 측정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정확한 힘을 구현할 수 있고요. 또 맨 끝단에 이제 부하단에도 엔코더를 달아놔서 각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와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이제 이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진동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특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긴 한데, 그건 제가 사실 그 90년대부터 일본에서 많이 해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진동을 잡으면서도 원하는 모션 그리고 원하는 힘을 구현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이제 기술의 특장점인데요. 일단 이제 차동 기어의 고정부를 이용한 설계로 전체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뭐 차동 기어를 하면 어차피 하우징을 해야 되는 어떤 스페이스였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스페이스에 스프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스프링을 장착함으로 해서 더 커져야 되는 뭐 그런 특징은 없이 컴팩트한 특징을 만들 수 있었고요. 강인 제어 알고리즘, 뭐 제어는 이제 뭐 제가 계속 해왔던 거여서 일본에서 많이 쓰는 어떤 강인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큰데요, 빠르고 정확한 힘을 낼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설계를 저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전기과 출신인데 뭐 기계 로봇 쪽을 하다 보니까 기계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해보니까 이제 제어를 하려면은 기계 설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유격이라든지 각각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을 좀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그 기술이 되겠고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설계, 제어, 분석 요 세 가지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설계 정도에서 끝나는 기술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철저한 이제 그 좀 학문적 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또 이제 제어로 반영을 해서 원하는 움직임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적용 분야로는요, 저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먼저 산업용은 아직 많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현장 같은 거라든지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분야로 저희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뭐 버추얼 그라운드 로봇이라고 해서 뭐 사람이 올라가서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근육 운동은 이거는 사실 지금 산자부 과제로 뭐 재활 로봇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인들이 트레이닝할 수 있는 로봇은 적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힘의 특징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운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재활용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실제로 사람이 입는다든지 사람과 접촉하면서 사람이 필요한 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또 이외에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 로봇,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협업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술은 사실 1995년에 이제 MIT의 뭐 교수님이 하나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한 아이디어였고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럽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2002년부터 10년 넘게 그 EU가 많은 그 국가들에게 큰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DLR은 이제 독일의 나사 같은 곳이고요. ETH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뭐 아인슈타인이 다녔다는 취리 공과대학교이고, IIT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큰 이제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기본 그 기술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 2, 3년간 이런 이제 기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모듈화해서 새로운 구동기를 만들자고 해서 큰 대학교에서 이제 스피노프로 기술들을 개발해서 또 이런 그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애니 드라이브라고 한 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로봇을 만지고 있던 그 교수님이 ETH라는 학교에서 개발을 해서 작년에 이제 론칭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헤비 로보틱스라고 CMU라고 카네기 멜론이라고 이제 역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로봇 쪽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서도 이게 한 2년 전부터 요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모듈 한 대당 500만 원씩 합니다. 그래도 주문을 하면은 한 6개월 기다려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UTO스티는 이제 제가 또 그 한 비지팅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막 한 올해부터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미국에서도 역시 많은 그 스타트업으로 많은 펀딩을 받고 뭐 다양한 것들 지금 막 판로를 그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오늘 지금 소개드렸던 이런 그 모듈형 구동기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4차 산업혁명 앞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한 이제 그런 그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런 각각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대표 주자로 만들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술 쪽은 이제 많이 좀 그 구축은 되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산업에 사용될 수 있을지 여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뭐 좋은 또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